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중동 전쟁 관련주들 잘 갈 거라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 폭등을 했습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그 테마도 강했고요. 네. 그래도 월요일장 기분 좋은 빨간불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오늘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중동 전쟁 관련주들이 아직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또 얘기해 드릴 거라고 앞에서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했고 또 얘기할 겁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 많이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앞서 이 중동 관련주들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그런 시세가 나타났었죠. 특히나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도 무려 13%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저희는 진즉이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잖아요. 이 종목부터 이야기 한번 풀어주시죠. 자, 엘컴텍 금관련주 쪽인데요. 금관련주가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지만 사실 이 테마에 움직일 때 거의 엘컴텍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컴텍, 그러니까 금값이 지난주 금요일 날 드디어 2,00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들이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소식과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든 뭐하든 저는 일단 미국 시장이 더 빠질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게 더 빠지게 되면 계속 안전자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미국 시장이 그냥 급락하고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자산 관련주들이 급등했고 했듯이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바닥을 칠 생각을 하지를 않다 보니까 물론 오늘 지금 선물 지수가 플러스라서 시장 얘기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잠깐은 반등은 주겠지만 아마 결국은 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 엘컴텍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자, 엘컴텍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를 뚫었으면 좀 더 랠리가 더 쉽게 좀 될 텐데 참 이거를 주무르는 그 세력들이 참 끈질기네요. 그렇죠? 그냥 가볍게 그냥 들어주면은 좋을 텐데
아마 시장이 더 흔들리기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매집이 다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항대 여기에서 계속 걸리는 모양입니다. 일단 이때쯤에서 10월 11일 날 1280원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서도 1320원, 1296원 종종 내려올 때마다 추천하는 종목인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또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방송에서는 이제 엘컴텍이라든지 뭐 퍼스텍이라든지 뭐 풍산이라든지 뭐 이런 방산주 쪽을 주긴 했지만 여러분들한테도 지난주에 제가 에너지 관련주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회원들한테는 에너지 관련주를 줬습니다. 왜냐면은 회원들한테는 좀 더 가볍고 더 잘 가는 종목을 또 줘야지. 안 그러면 삐져요. 회원들이 삐지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종목 줬죠. 32% 수익. 이거 작은 수익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가볍고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는 회원들한테는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25일, 26일, 27일 이렇게 3일 동안 해서 추천했던 게 극동유와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그다음에 흥구석유, 그다음에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을 추천해 줬는데 일단 3-4개 정도는 가격이 들어왔어요. 흥구석유는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수익률들이 어마어마합니다. 30%, 40% 정도. 잠깐 차트를 한번 보면 자, 한국석유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죠. 이제 내일서부터 나올 흐름들은 둘 중에 하나죠. 넘어가면서 계속 급등을 할 거냐, 조정을 받고 또 갈 거냐. 저는 또 간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미국 공개 방송에도 얘기를 했고 오늘 장 끝나고 나서도 뭐 오다툰이라는 방송도 있어요. 거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게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고 미국의 그러니까 아직 유가는 오늘 어제 이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이란이 개입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250달러까지 간다는 뉴스가 있죠. 250달러는 솔직히 좀 안 될 것 같고 근데 100달러는 넘어갈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의 17%의 물동량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거기를 봉쇄를 하면 유가는 일시적으로 급등을 할 거고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할 거고 그러면 이걸 또 시장 얘기로 넘어가자 보면은 인플레이션 자극하면 이제 12월 2일 날에 FOMC가 있죠. 동결할 걸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래서 동결하겠죠. 5.5로 이제 동결을 하긴 할 텐데 12월 14일 날에 또 FOMC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인상할 거라 미리 얘기했으니까 인상을 하겠죠. 근데 이제 파월의 그 발언 속에서 원래는 6월 전에 금리 인하를 한번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그거는 전쟁 전에 얘기했던 거고 전쟁 지금 상황 이후에서는 그게 기조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내년 6월 전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서 계속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전쟁 양상이 이게 오래 갈 거다라는 게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오래 갈 거라는 얘기는 우크라이나전처럼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파월의 발언 속에서 6월 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사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석유 가격 때문에 너무 비싸가지고 긴축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양적 긴축, 금리, 뭐 인상 더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 인하라는 얘기가 사라지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서 뭐 전쟁 끝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건 시장에서 충격을 줍니다. 물론 아직 그런 얘기는 나온 것도 없고 그런 기사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면 미국 시장이 오늘은 지금 선물 지수가 조금 플러스니까 뭐 어떻게든 올라가게 하겠죠. 근데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마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좀 반등 주고 미국 선물도 플러스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뭐 이제 바닥 칠 거다 그러는데 전혀. 이거 이 정도 올라오면은 바닥 칠 수 있어요. 여기를 넘어야 됩니다. 여기가 13,700입니다. 미국의 13,700 돌파하면 저도 여러분들 이제 주식 사야 되고 이제 바닥 친 것 같습니다. 전쟁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 아니고서는 반등 주고 나서 또 빠집니다.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 미국 시장 또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또 빠지겠죠? 근데 그때 빠질 때에서 분명히 뭔가 핑계를 댈 텐데 핑계를 댈 건 인플레이션 얘기, 석유 가격이 많이 비싸다. 많이 비싼 이유는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유가 올라간 이유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꼬리를 물면서 결국은 테마주들은 그쪽으로 몰릴 것 같아서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석유 지난주 수, 목, 금에 수출했지만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극동유화도 지난주 수, 목, 금에서 수요일 날 여기서 추천했던 거예요. 여기서 목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급등을 해서 이거는 40% 넘게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30%씩 올라갔는데 중앙에너비스 지금 여러분들 하는 얘기는 이거 조정받을 때 이쪽으로 또 달라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장이 빠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오늘 미국 조금 반등 주면은 뭐 내일 뭐 급등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2,400은 못 넘을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반등주는 척은 하겠지만 다시 또 떨어지게 되면 흔들리면 또 저점 깨지고 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저점 깨지고 또 빠지면 정상적인 종목들은 또 그대로 떨어지겠지만 테마주들은 잘 움직입니다. 그럼 어떤 테마주들? 이슈가 있는 테마주들. 가장 이슈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쪽들이 지금 중동 전쟁 리스크 관련주들이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그 정치 테마주들이죠. 정치 테마주들이고 뭐 그 다음에서는 지금 뭐 의료 AI 관련주들 이슈 터져가지고 뭐 이제 건강 의료보험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짜리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바이오 이슈들 나오고 뭐 나오고 하루 이틀 움직였다 또 떨어지고 뭐 그럴 건데 계속 이슈에 움직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시장은 당분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반등을 주겠지만 테마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시장은 또 빠질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얘기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혼조세를 띠고 있는데 테마주들만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테마주 공략하시면서 또 수익률도 챙겨주고 계신데 이런 테마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황 분석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 탄탄한 전략들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우선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대웅제약요. 네, 대웅제약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0만 1,200원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53%예요. 네, 대웅제약 매수가가 10만 1,200원에 비중이 53%입니다. 비중이 53%로 예. 적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종가가 10만 300원입니다. 매수가도 예. 좀 소폭 이탈을 했는데 그래도 3분기 뭐 실적은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비중이 예. 꽤 많으신데 최근에 사셨나 봐요? 저 한 4, 5일 됐어요. 전번 주에 샀어요. 아, 저번 주에 4, 5일 정도 예. 되셨고 일단 시장이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러니까 막 급등을 생각하면 안 되고 조금은 근데 반등을 주는 척하고 도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좀 예. 매매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안전하지 않으니까 이슈가 있는 테마주들은 계속 잘 움직이는데 대웅제약은 지금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뭐 특별하게 지금 얘가 뭐 의료 AI 뭐 그쪽 관련주 쪽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과거에서 뭐 탈모 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무지였던 적이 있고 뭐 보톡스 관련주 뭐 이런 이슈도 가끔 있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장이 좀 불안하니까 수익이 나면 비중을 많이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저쪽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갖고 있다가 뭐 내일이나 모레 좀 조금만 올라가면 바로 수익이잖아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시고 제약주 이슈들은 좀 기다리면 이제 겨울철 되니까 뭐 독감이 됐든 아니면 뭐 조류독감이 됐든 물론 얘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뭐 일단 조류독감이 됐든 아니면은 뭐 돼지열병이 됐든 아니면 다른 또 새로운 또 이상한 또 질병들이 꼭 이때쯤에서 발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그거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장 때문에 그냥 수익에서는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좋겠다 해서 보유는 말씀드릴게요. 예. 하셨나요?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이 시장 흐름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니까요. 수익 전환이 된다 싶으면 어떻게든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남겨주셨습니다. 13만 3,500원 매수가이시고 20% 비중을 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그래도 일제히 좀 상승폭을 보여줬었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 13만 8,7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로봇주들은 어떻게 좀 탄력이 더 이어질까요, 전문가님? 오늘 로봇주들이 움직였던 게 무슨 뭐 로봇 전시회가 잘 된 것도 아니고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이슈가 있었던 것보다는 일단 의료 AI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AI가 붙으니까 이제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건강보험 되는 부분들은 뉴스를 찾아보면은 거의 영상 쪽의 얘기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래서 결론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계속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차트를 보면은 일단은 차트 모양은 참 괜찮은 것 같죠. 일단은 앞에 기준 양봉이 있고 여기도 양봉 하나 박아놓고 거래량이 없다 뿐 모양은 이뻐요. 오늘도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올라간 건데. 이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2,400을 돌파하면은 로봇 관련주들도 이슈가 되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만약에 지수가 2,400을 돌파를 하고 미국 장도 근데 그럴 일이 없죠. 왜냐면은 FOMC에서 좋은 얘기가 뭐가 나오면은 이게 미국 시장 급등을 하겠는데 FOMC 때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전쟁 때문에 지금 유가 때문에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내년 6월인데 그거 좀 더 늘려볼까 뭐 이런 얘기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그렇게 긴장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금리 인상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어차피 금리 동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호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12월 2일 날 새벽 3시에 금리 인하하겠다. 뭐 전쟁 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금리 인하하고 계속 양적 완화하겠다. 뭐 이러면은 그러면 폭등하겠죠.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하고 기술주들이 폭등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미국 시장이 다시 흔들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종목도 어떻게 되겠어요? 로봇 관련주에도 다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일단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일단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안 하면 그게 나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게 나쁜 얘기인 거예요. 원래 했었던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래 원래 했었던 얘기니까 괜찮겠지? 아니 안 돼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돈을 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내년에서는 경기가 더 좋아질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바뀌겠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파월 의장은 계속 매파입니다. 그래서 더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안 좋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러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하자? 올라갈 때마다 일단 한번 잘 팔아주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요즘 시장에서는 수익을 줄 때마다 좀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FOMC 이후에 우리 시장 흐름 체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이런 시황 체크들 함께 해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공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끙끙 앓지 마시고 한번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기아를 주셨고요. 8만 57원에 18% 비중의 기아를 현재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잘 나왔는데 전기차 시장 둔화가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좀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2%대 낙폭을 보였고 78,1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기아는 저희가 어떻게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 여력 노려볼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들이 엄청나게 잘 팔린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는 얘기 했었어요. 한 달,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갑자기 안 좋은 얘기 레포트가 나오죠.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빠질 때가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빠질 때가 되면은 항상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빠질 때가 된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아, 그런 얘기 조만간에 나오겠구나. 자, 기아가 이렇게 떠 있죠. 자,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나서 정말로 시장이 급등을 하고 올라가고 그랬고 했었다면 이건 벌써 여기를 돌파를 하고 계속 고공행진을 했을 겁니다. 근데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계속 주춤주춤. 실적은 이때도 좋다 그랬어요. 7월달, 6월달, 5월달에도 무지하게 좋다 그랬습니다. 잘 팔려요. 그리고 차들이. 그랬는데 갈 때 못 가고 지금에서는 이제 그런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하는데 이거는 회사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거나 정말 레포트대로 실적에 대해서 좀 우려가 돼서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빼고 싶은 거예요. 그 왜를 왜 빼고 싶은 거냐? 지수를 빼야 되니까. 지수를 빼야 되니까 빼고 싶은 겁니다. 그럼 지수를 빼고 싶은 세력들은 공매도 세력부터 해서 풋옵션을 가지고 있거나 선물 매도 친 사람들의 세력들이겠죠.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빠지면 이득을 보는 애들이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수가 왜 빠져야 되느냐? 미국 시장이 빠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바꾸려면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도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 빠지면 우리 지수도 빠지면 종목도 빼야 되는데 뭘 빼야 되냐? 바로 기아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를 빼려면 안 좋은 레포트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포트가 문제가 아니고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문제다. 그래서 시장을 빼려고 그러니까 대형주들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냥은 잘 안 내려가니까 안 좋은 얘기를 자꾸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8만 원에 사셨죠? 손실이 작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시장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은 손실이 작으면 안 깨지는 게 다행이다. 현금화를 해놓고 테마주 매매를 하셔라라고 했었으면 벌써 30% 수익 났잖아요. 한국 유화했으면, 엘컴텍 했으면, 그렇죠? 에너지, 방산, 오늘 하나 시스템도 급등 나오던데, 풍산도 잘 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이슈가 있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 갖고 있으면 반등주 척하고 저점 깨지고 떨어지는데 지금 당장은 안 떨어집니다.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떨어지고, 왜냐면 올라갈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FOMC 이후에서 떨어지고. 12월 14일 날이 또 FOMC인데 금리 인상 한 번 한다고 그러죠. 뭐 0.25 하겠죠. 근데 충격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0.5 한다 그러면 시장 아주 급락하겠죠. 근데 0.5 할지 0.25 할지는 몰라요. 어쨌든 12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두들겨 맞기 전에 비중을 지금이라도 좀 줄이고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달라붙거나 아니면 방산주 자리 좋거든요, 지금. 결국 그쪽은 전쟁보다는 수출주입니다. 실적에 대한 수출주.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손실 작으니까 종목 교체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기아 같은 경우는 현재 손실폭이 많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 틈을 타가지고 좀 더 강한 테마 쪽으로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코스맥스 매수가가 13만 7,100원에 25% 비중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13만 7,100원 종가입니다. 딱 종가와 매수가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11월 11일 중국이 광군절 이슈로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잠깐 반등을 줬었잖아요. 코스맥스 어떻게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장이 좋으면은 그냥 뭐 편안하게 가져가면 되겠다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자, 중국 시장도 뭐 반등 줬다가 아직 회복을 못한 것 같고 중화권 시장 뭐 홍콩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그냥 단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좀 떠 있죠. 그럼 손절 대응을 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3만 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 13만 원 안 깨지면 이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저라면은 현금화해서 시장을 좀 더 확인을 하고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어쨌든 간에 종가 매수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광군절 이슈도 있고 지지하고 나서 한 번 더 이게 위로 튈 수 있잖아요. 충분히 튈 수 있습니다. 차트 모양은. 그래서 가지고 어차피 공략을 하신 거니까 했으니까 저점에 손절만 잘 잡고 보유하신 다음에 수익 날 때 잘 팔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올라갔을 때 얘기인 거고 만약에 떨어지고 만약에 저점이 깨졌어요. 13만 원이 깨졌는데 그냥 한번 버텨볼까?
그랬다가는 11만 원에서 만나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으면 8만 원, 6만 원, 4만 원 결국은 이렇게 떨어지면 카카오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점인 상태에서는 단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13만 원 깨지면 손절 대응을 꼭 잘하셔라.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코스맥스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손절 라인도 잘 지켜가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 에코플라스틱을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500원에 비중이 33%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4,89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이탈한 상황인데요.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많이 빠졌다가 이제 좀 반등을 좀 주는가 했는데 오늘 또 5%가 또 빠져서 좀 걱정이 좀 심할 텐데 비싸게 사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로 들어가는 섹터인데 6,500원이 아니었다면 대략 한 5,500원 정도에 물렸다면 아니면 뭐 여기 4,300원에 물렸다면 아니면 뭐 4,000원. 4,000원에서 물린 거는 이거는 물린 게 아니고 땡 잡은 거죠. 4,000원 샀으면 지금 수익이 꽤 났을 텐데 지금 30% 정도 수익 났을 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4,300원에 물렸으면 지금도 수익이니까 지금도 비중을 줄여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해야 되는데 6,500원에 물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전전날에 지금 이게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가도 그래도 손실이에요. 이게 비싸게 사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터진 건데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시장이 좀 아니다 싶으면 이런 현상들이 1년에도 한 3-4번 정도는 늘 있습니다. 상승장에도 늘 있어요. 이런 게. 방법은 그냥 갖고 있는 방법밖에 없고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왜냐면 이게 다시 도로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 그냥 갖고 있다가 한 6,000원쯤 오면은 거기서부터 비중을 줄이세요. 6,500원까지 참 가면 좋겠는데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약간 좀 그 개별주 중에서도 이제 잡주성, 그러니까 그 정치 테마라든지 이런 좀 사람들이 손을 잘 대지 않는 그런 종목도 좀 가벼운 애들이 좀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벼운 섹터,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이긴 한데 지금 요즘 오늘 뭐 전기차,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좀 반등은 좋지만 추세 복귀는 아니니까 최대한 손실이 좀 작아지는 상태에서 비중을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뭐 손절하는 거는 아직 시장이 급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막 종목들이 막 급락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한가 가고 있고 LG화학 하한가 가고 있고 이러면 얘도 손절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6,000원까지 한번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6,000원까지의 반등 여력은 엿보인다라고 하니까요. 6,000원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요즘 최근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게 이 테마주들이 강한데 어떤 테마를 공략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해안을 엿들어 볼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시장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남겨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시장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 고려아연을 주셨어요. 54만 1,000원 매수가에 10% 비중이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5%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49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54만 원 부근까지 어떻게 저희가 반등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이분이 54만 원까지 반등을 원한대요? 그런 건 아니고? 마음. 아, 그래요? 네. 한 반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4만 원까지 올라갈 만한 지금 대형주의 흐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시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장이 물론 일단 FOMC 지나고 나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하겠다. 뭐 금리 동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그냥 금리 인하하고 돈 풀고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급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파월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근데 늘 했던 얘기대로만 나오면 그게 호재가 아니고 악재가 될 겁니다. 그럼 장은 빠질 거거든요. 그걸 대비하자면 한 52만 원 정도에서 54만 원에 물리신 거군요. 49만 원 사신 게 아니고.
자, 그럼 54만 원에 샀다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바뀌죠. 자, 제가 시장을 9월 22일서부터 해서 장 빠질 거니까, 장 박살날 거니까 현금화 대응 무조건 최소한 50%. 만약에 손실 난 게 10% 안쪽에 있다. 그러면 현금화 100% 하라 그랬습니다. 그 녹화 자료 아침 방송에서 9월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월 1, 2, 3, 4, 5, 6, 7, 8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거든요. 현금화 대응하라고.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그래서 그걸 현금화 대응을 9월 22일 날에 추석 전에 하신 분들은 지금 손실 30%, 40% 깨지는 거 다 피했습니다. 안 한 사람들은 지금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분 같은 경우도 저녁 방송이라든지 아침 방송을 봤다면 제 얘기를 한 번 얘기하고 흘려 보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얘기했단 말이야. 종목들 최소한 20, 30%는 박살날 것 같으니까 현금화 대응하셔라. 수익 났거나 손실 작은 것들은 빨리 현금화하라. 그때만 했었어도 수익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때 방송을 보고 했었으면 지금 그냥 바닥에 있는데 지금 사가지고 좀 더 수익 내도 될까? 이런 질문을 했을 텐데 그래서 시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방송을 안 보셨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신 것 같은데 일단 52만 원 정도 올라오면 일단 비중 축소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시장과 함께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했다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던지는 건 안 되고 52만 원 정도 갔는데 갑자기 미국 시장이 막 5%, 7% 폭등을 해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죄다 다 폭등을 합니다. 그럴 때는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느낌이 안 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52만 원 갔을 때 시장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대응은 이 시장의 흐름을 함께 체크하시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52만 원까지 반등을 해줬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나도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LG 생활건강이요. 네, LG 생활건강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2만 1,000원에 40%요. 네, 매수가가 42만 1,000원에 40% 비중을 담고 계신다라고 해주셨는데 LG 네. 생활건강이 오늘 종가가 31만 1,000원이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비중도 네. 40%여가지고 저희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러게요. 많이 빠졌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2만 원에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게 50만 원 밑으로 내려왔길래 조금 사다 보니까 그렇게 모아준 거예요. 원래- 제 생각에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자꾸 사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있는데 근데 유독 네. 많이 빠지는 이런 애들이 몇몇 애들이 있는데 다 공매도 때문에 그런 이유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들 많이 싸다고 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상승장일 때는 그 방법이 맞아요. 어차피 종목들 어차피 다 급등을 할 거고 지수 3,000 가고 내일은 3,100 가고 내일 모레 가면 4,000 가고 5,000 가고 할 텐데 바닥에 있는 거 빠질 때마다 모으면 수익 되거든요. 네. 근데 지수가 빠질 때는 많이 싸다고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반토막하기가 쉬워요. 어쨌든 지금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포기했거든요, 지금. 네. 외국인들이 어제 22만 주를 던져버렸어요. 네. 그 생각을 해봐요. 얘네들이 지금 주식이 이게 지금 고점에서 얘도 한 70%, 80% 빠진 것 같던데 170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올라온 거죠, 얘도. 지금 78% 정도 이 정도 빠졌으면은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야지 된 정상인데 던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든 얘네들은 열심히 공매도 쳐놓고 주식 더 빠지라고 지금 아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네. 일단 40만 원 정도로 올라오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나은데 이제 올라야 말이죠, 그렇죠? 네. 그냥 계속 40만 원에도 올라오면은 그냥 매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만 올라와도 손절하시는 게 맞는데 좀 더 일찍 물어보시지. 이렇게 계속 떨어진 종목 더 떨어질까 봐 제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종목들 싸다고 함부로 덤비지 말고 더 떨어진다 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래도 40만 원 만약에 올라오면 그러니까 가능성은
한 20% 정도 봅니다. 네. 점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긴 한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40만 원으로 만약에 혹시나 근처만 올라와줘도 현금화 해놓고 네. 이걸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다른 걸 보세요. 네. 우량주들 이거 말고도 좋은 거 많잖아요. 어제 빠지면 네. 모을 만한 애들. 네. 그래서 요거는 한 40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매도하시고 안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 그냥 길게 가져가시면 네. 이제 지겨워서라도 언젠가는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겠죠? 네. 뭐 이게 뭐 정말 많이 빠져봐야 뭐 20만 원 이하로 설마 내려갈까요? 어쨌든 뭐 비중이 좀 많기는 한데 일단 40만 원 오면은 꼭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현재 비중이 40%이시니까요. 추가 매수는 어렵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가시되 40만 원까지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요. 동성 화인텍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2,600원에 비중이 20%이다라고 하는데 자, 동성 화인텍 오늘 종가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성 화인텍 상승하면서 11,82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12,600원이라고 하면 지금 매수가를 소폭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저희 동성 화인텍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자, 동성 화인텍은 그 가스 사업 부분에 뭐 냉매, 그다음에 방제 시스템 사업 뭐 이런 걸로 좀 구분되어 있다는데 그 본행제라 그러죠. 그 초저온 본행제. 그래서 이게 LPG 관련주로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LNG. 그래서 지금 LPG, LNG 이거 에너지 관련주 결국은 그게 파생하면 움직일 수 있어 보여요. 다행히도 차트도 괜찮은 것 같고 주가도 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다른 섹터보다는 그래도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움직이면은 이제 LNG 관련주들을 움직이고 뭐 움직이고 하다 보면은 그 정도 매수 가격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수익 나올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으셔도 되겠다. 그리고 뭐 추가 매수 하실 수 있으면 추가 매수 좀 더 해도 되긴 하겠는데 근데 이게 에너지 관련주에 직접적인 얘가 뭐 가스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가스를 유통하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움직이는 거는 중앙에너비스라든지 오늘도 대한유화라든지 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애들이 먼저 급등하고 올라가는 거고 걔들이 아주 지겹도록 올라가다 보면 이제 지겹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옆에 있는 것도 움직여볼까 하고 이제 건들다 보면은 이제 LNG 관련주들 이런 애들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조금 파생할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수익 전환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 전반적으로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요. 더 많은 종목들, 더 많은 고민들을 빠르게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문자 상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상담 바로 도와주시죠. 자, 그래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많은 빠른 상담을 위해서 스피드 상담을 오늘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남선 알루미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선 알루미늄 매수가 2,030원에 20% 질문 주신 분.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종목들 많이 빠진 거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 로봇 관련주 건드려서 했으면 오늘 로봇 관련주 몇몇 종목은 뭐 10%씩 움직였던 텐데
아니면은 많이 빠졌던 거 최근에 고점 대비 35% 빠져가지고 급등한 그 흥구석유, 그다음에 뭐 한국석유, 상가 같죠? 중앙에너비스. 이게 고점 대비 30%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얘도. 많이 빠졌는데 누구는 상한가 먹고 누구는 30% 먹고 누구는 40% 먹고 누구는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아마 많이 억울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붙으면 얘도 한 방에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이슈가 붙을지 안 붙을지는 좀 모르겠고, 그래도 수익은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중앙에너비스처럼 유가 이슈가 탁 붙어가지고 급등하듯이 뭔가 예를 들어서 얘도 이제 뭐 이제 비철금속 이런 쪽이니까 뭐 원자재 쪽에 뭐 중국이 뭐 또 옥죄다, 뭐 어쨌든 뭐가 문제다, 뭐 그러면은 이제 급등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얘도 뭐 20%, 22% 갈 텐데 그런 이슈는 나오면 좋은 거고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뭐 2,100원까지는 무난해 보이니까 2,100원까지 정도의 단타 정도는 괜찮겠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솔루엠 35,500원에 10%. 이거는 꽤 이거 매매하기 참 어렵게 생겼는데. 이거는 굳이 꼭 이거를 해야겠다 싶으면은 27,5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면 되고요. 그냥 보유하셨다가.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이 빠져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10%, 20% 급등하는 애들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보자면 굳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왜냐면 이러다가 이 저점 깨지고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올라간 거에 따른 조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얘도 올해 최고의 종목이죠. 가끔 가다가 쿡 하고 빠진 다음에 질문하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올해 최고의 종목에서 가장 비쌀 때 물리셨네요. 쌀 때 샀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떨어지면 그런 얘기 또 하겠죠. 이거 18,000원에서 올해 최고의 종목, 이것도 몇백 프로 올라갔는데 이거를 위에서 사다, 그러니까 싸게 안 사고 위에서 사다 보니까 주식이 어렵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손절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굳이 이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7,000원 손절 라인 잡아드리고 교체를 하든 수익 날 때 팔든 그거는 선택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LIG 넥스원. 자, LIG 넥스원 93,300원에 17%. 오늘 사셨나? 방산주죠. 방산주. 저는 방산주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수주 소식 오늘 하나 시스템즈,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LIG 넥스원 다 시세들이 다 좋았거든요. 얘들이 시가총액이 좀 그래도 되는 애들이에요. 조단위의 애들인데 오랜만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준 거는 일단 뭐 지수가 오늘 안 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만간에 카타르하고 사우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냈는지 정확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차후에 대한 얘기도 없고,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짐작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시스템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줄 리가 없는데, 이거 잘 안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반등 줬다는 얘기는 뭔가 얘들이 호재를 품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세계의 그 방산에 대한 그 확장성, 수출에 대한 전 세계 그 시장 규모가 뉴스에 나온 겁니다. 2035년도까지 3,000조 넘게 시장이 확대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우리나라처럼 가격을 가성비가 좋도록, 그러니까 성능도 좋고, 하여튼 그런 측면을 볼 때에서는 LIG 넥스원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정상적인 종목들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애들이 대안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일단 전고점 돌파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얘 또 장점은 또 하나가 급등락이 없어요. 최근에 유가 관련주 보면은 오늘 상한가 가긴 했지만 한국석유를 보면 고점 대비 빠진 걸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진 15%, 이렇게 떨어지는 게 28%, 이렇게 떨어진 게 32%, 이렇게 떨어진 게 36%.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뭐 10%, 20% 잘 떨어진다. 올라갈 때.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심한데 LIG 넥스원은 그런 게 없습니다. 편안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 라인 8만 원 잡고 좀 더 가져가 보세요. 95,000원 돌파하면 아마 10만 원 라인까지 좀 무난하게, 좀 빨리는 아니에요. 천천히 오르면 올랐지
8만 원 깨지고 저점으로 깨질 것 같은 느낌은 별로 들진 않습니다. 자, 다음. 더존 비즈온 34,000원에 15%. 1차 지지 27,000원, 2차 지지 25,200원. 이 두 개의 라인 깨지면 손절하세요. 지금 그냥 반등 주면 반등 주면 34,000원. 매수가가 좀 불리하잖아요. 굳이 요 박스권 이렇게 돼 있는데 고점에 사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 오면 팔았다가 꼭 이걸로 복수하고 싶으면 27,000원대 다시 재공략하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얘가 이제 2차 전지죠. 뭐 LG와 또 2차 전지로 뭐 섹터는 들어가 있지만 2차 전지 얘한테 다 내줬으니까 오늘 2차 전지가 다른 애들이 좀 반등을 줬는데 에코프로를 보든 에코프로비엔을 보든 추세 복귀는 아니고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잠깐 반등 준 것 같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들어주려면은 좀 더 강한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힘은 느껴지진 않고요. 다시 또 떨어질 것 같거든요. 473,000원. 그러니까 무조건 막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죽으라고 계속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떨어졌다가 좀 지지하다 또 반등을 주긴 줍니다. 그래서 세게 반등 주면 45만 원 봅니다. 근데 아마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장기 하락도 염두하면서 대응을 하시고 45만 원 가면 비중을 확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한섬 19,900원에 15%. 그래도 매수 단가가 높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일단 여기 전저점 자리, 이건 뭐 단순하죠, 뭐. 여기 전저점 자리 17,650원 깨지면 손절. 이거 깨지면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그런 심리로 들어가죠.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주겠지. 그렇죠. 시장이 반등을 주면 얘도 주식이라서 반등을 좀 줍니다. 2만 원을 줄지, 뭐 21,000원을 줄지, 그거 이제 세력들 마음인데 2만 원 돌파할 때 거래가 실리면은 22,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고 거래 없으면 2만 원에서 21,000원에서 그냥 한번 털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편한데 저점이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17,650원이 깨지면 저점이 그 다음 저점은 15,900원인데 그것도 깨지면 5,000원 가는 거죠. 18,000원짜리가 5,000원 가면 아찔하잖아요. 이렇게 깨지면 마이너스 60%, 70%가 탄생하는 건데 그럼 물론 장이 그렇게 빠져야 떨어지는 거지만 저점이 깨지면 그렇게 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단기 대응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자, 두산밥켓. 자, 43,000원에 9%. 이렇게 추세가 꺾여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는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지금 싸다고 들어가잖아요. 지수가 확실하게 바닥을 치면 싼 게 맞지만 지수가 더 빠지면 더 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반등 주면 재수 좋으면 45,000원까지는 반등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일단 팔았다가 더 기다려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3만 원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5,000원에서 털고 기다리면 한 달, 두 달 기다리면 3만 원도 내려올 것 같으니까 거기서 다시 싸게 사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요. 요즘에 이 테마주들의 기승에 시장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테마주를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잘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대응 전략들 함께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큰 화면을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은 수익이 나면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니까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짚어주셨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크로적인 여건이 불안하다라고 하죠. 손실이 크지 않은 틈을 타서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